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젠킨스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젠킨스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젠킨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에 접속하고 내부에 도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설정하는 과정을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DevOps라는 개념과 CI/CD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vOps는 Development와 Operation의 합성으로서 우리로 얘기하면 개발과 운영 유지를 함께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상으로서 Plan, Develop, Build, Test, Release, Deploy, Operate, Monitor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와 철학, 프로세스, 도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DevOps라는 개념은 팀 간 협업과 자동화를 중점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컨테이너화라는 개념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도구를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것을 도커에 올려서 운영하는 서버에다가 배포해주는 그런 과정을 일거에 자동화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커와 쿠버네티스 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도커는 한 10개 미만의 이미지들을 배포하는데 유용하고 그 이상의 많은 숫자를 관리할 때는 쿠버네티스가 최근에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에는 프로메테우스, 그램파라 등이 있고 여기에 자동화 툴로는 테라폼, 앤서블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CI/CD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inuous Integration, 연속적인 통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개발 과정에서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tinuous Delivery 또는 Deployment, 이거를 우리말로 배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딜리버리와 디플로이먼트는 약간의 어감이 차이가 있는데 딜리버리는 소프트웨어를 전달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디플로이는 실제 운영되는 서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이 가능한 상태까지를 일컫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I/CD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와 툴체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evOps와 CI/CD는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광범위한 광의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CI/CD는 협의의 자동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는 코드의 지속적인 통합과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비해서 CD는 지속적인 릴리즈와 자동 배포를 얘기를 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운영 서버에 배포를 했는데 그 배포되는 서버가 하나가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그만 버그로 인해서 다시 이 소프트웨어를 빌드를 했을 때 이 수천 개의 그 운용 서버에다가 다시 배포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 자동화된 툴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CI/CD는 코드를 개발하는 환경부터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달되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용자 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복잡한 그 통합과 개발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만일에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말로 산정이 어려울 만큼 클 것입니다. 이런 그 사용자 간의 차이를 줄이고 누가 하더라도
원활한 배포가 이루어질수록 해주는 것이 CI/CD의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CI/CD의 파이프라인은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를 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배포해서 사용자가 서버에 설치하는 것까지 자동화하는 것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도구로서는 젠킨스와 깃허브에 있는 깃랩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비옵스와 CI/CD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데비옵스는 전반적인 문화와 철학이라고 본다면, 이 개발 과정의 그 파이프라인의 자동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데비옵스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팀 간의 협업이라든지 프로세스 최적화 및 도구 사용에 중점을 두는 반면, CI/CD는 지속적인 통합과 연속적인 테스트와 배포의 자동화에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협업과 자동화, 모니터링, 큰 광의의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 자동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도커라는 컨테이너화하는 개념과 이 컨테이너의 또 다른 종류인 쿠버네티스, 테라폼 등이 사용되고 있고, CI/CD에는 젠킨스나 깃허브에서 사용되고 있는 깃랩 등 서클 CI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비옵스는 전체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의 최적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CI/CD는 개발 주기 내에서 효율적이고 빠른 배포에 방점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젠킨스는 어떤 것일까요? 빌드를 자동화하는 도구로서 이런 빌드를 자동화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규모가 커지면 각 모듈을 수정할 때마다 새롭게 빌드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진 빌드 프로세스가 정해지면 이것이 자동화돼서 누가 하든지 간에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의 큰 틀은 변형되지 않고 같은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런 반복적인 거를 자동화하게 되면 실수를 줄이고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젠킨스는 이런 반복 작업화 자동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이 원리를 체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킨스의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CI/CD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빌드, 테스트, 배포를 자동화해주는 개념이고, 자바 런타임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시보드가 제공이 돼서 여러 가지 배포 작업의 상황과 배포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플러그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플러그인들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동화 순서들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으로 프로세스가 통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CI/CD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그인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은 크레덴셜,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배포 과정에서 아무나 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기업의 자산을 가져다가 빌드를 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된 사람만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크레덴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젠킨스는 배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접근하는데, 그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이러한 자격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비밀번호, SSH라는 것은 Secure Shell이라고 해서 보안되는 운영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I, 앞서 2장에서 두 번째 모듈에 설명했던 API, 애플리케이션 포터빌리티 인터페이스에서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결할 때 토큰, 그 다음에 비밀 텍스트 등의 자격증명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스토어라든지 특정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을 두고 있으며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도커 허브, 그리고 깃허브, 애저, 아마존 클라우드 등에 접근해도 이러한 크레덴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하나는 소스 관리 및 배포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는 보통 깃허브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런 깃과 깃허브에서 젠킨스하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플러그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러한 깃허브는 풀 리퀘스트와 연동이 가능하겠으며 또한 도커 허브하고도 연결이 돼서 도커 컨테이너와 통합해서 빌드 환경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깃허브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서 여기에 도커로 통합을 한 다음에 이것을 도커 허브에 다시 올려서 배포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및 자동화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는 일련의 연속적인 배포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정의한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빌드, 테스트, 배포 등의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있으며 CI/CD 개념을 구체화, 현실화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선언형과 스크립티드 된 파이프라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가독성을 더 가진 디클러레이티브 파이프라인 방식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드와 배포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드는 소스 코드를 서버에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그것을 컨테이너화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두는 상태는까지는 빌드가 되겠고, 그 컨테이너를 이제 도커 허브라든지 아니면 운영되는 서버에 올리는 과정이 배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나 엔지닉스 등을 사용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웹 서버에 배포하는 경우에는 이 빌드는 웹 서버에 올릴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빌드라는 개념이고, 실제 서버에 배포해서 다른 유저들이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경우를 배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젠킨스에서 빌드와 배포의 개념, 그리고 실습에 사용되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빌드의 개념은 준비 단계와 빌드 단계, 그리고 태그를 부여하는 단계, 푸시 단계가 있습니다. 이 태그를 부여하는 단계는 도커 허브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 태깅을 하는 거고, 푸시는 도커 허브에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깃허브에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젠킨스라고 하는 우분투 소스를 내려받습니다. 도커 허브에서 이 젠킨스 이미지를 내려받은 다음에 여기에 이 우분투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 우분투 위에는 젠킨스가 같이 설치된 버전을 받아서 그 위에 도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서 이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하나의 이미지로 빌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된 과정에 태그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태그된 거를 다시 도커 허브에 올리는 과정이 되겠는데, 이 과정을 한번 실습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레덴셜이라든지 플러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젠킨스 어드민이 존재하고, 또
파이프라인 빌드 과정 등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젠킨스 컨테이너에 접속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도커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그를 설치한 다음 젠킨스를 자동화하는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킨스 환경 설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의 검색창을 하나 엽니다. 여기에 전자책을 접근하기 위해서 위키독스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위키독스 사이트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키독스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공개책에 탭을 누르시고 검색창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책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지금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권의 책이 나오는데 오픈소스 전반적인 실습에 대한 책과 이 중에서 웹과 젠킨스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온라인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전반부에 도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차로 미니앱 개발 및 배포에 관한 콘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도커 관련한 사항은 이 도커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관련 영상도 교재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모듈인 젠킨스 환경 설정 실습으로서 젠킨스 컨테이너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설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커 허브에 회원 가입 및 사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탭을 하나 더 만들고 현재는 제가 도커 허브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도커 개요에서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이와 같이 제 유저네임과 그거의 이니셜인 첫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사인인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는 것도 도커 개요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도커 데스크탑이 설치되면 이와 같은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하단에 아이콘이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커 허브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하단에 함선 모양의 아이콘이 뜨게 되면 도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실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만일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도커 개요를 참조하셔서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아래의 실습 내용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VS 코드를 우측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서 맨 처음에 여기에 상단에 햄버거 메뉴가 있는데 터미널을 누르시고 뉴 터미널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화면으로 분리가 되고 있고 자동으로 보통
유저 밑에 유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OSS 프렉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폴더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햄버거 메뉴에서 파일 오픈 폴더에서 선택해서 이와 같이 자기의 유저네임이나 아니면 자기의 컴퓨터 이름이 있는 대로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면 OSS 프렉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새 폴더 기능을 이용해서 이것을 생성을 하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된 상태이고 여기에다가 세 번째 모듈이기 때문에 lecture 03이라고 해주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만드신 다음에 해주신 다음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lecture 03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실습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도커 허브에서 젠킨스 이미지를 내려받는 명령어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하면 이 맥북에 있는 내용도 카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윈도우 버전은 요걸 가져오고 맥북은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카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터미널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도커 허브에서 젠킨스 이미지의 레이티스트 버전을 내려받고 있습니다. 내려받는 데는 1, 2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도커 이미지가 내려왔는지는 도커 이미지스를 치시게 되면 젠킨스 레이티스트 버전이 로컬 데스크탑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이 내려받은 이미지를 실행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데 그 부분은 이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윈도우 버전인 경우 이 윗부분을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누르고 오른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컨테이너 명을 현재 여러분들이 모듈 3이기 때문에 lecture 03으로 하고 또한 컨테이너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언더바 C를 넣어주면 이것이 컨테이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 버튼을 누르시면 커서가 맨 끝에 오게 되고 엔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6진수로 긴 그 컨테이너의 아이디가 나오는데 이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도커 이미지와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식별자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16진수의 고유 아이디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도커 PS를 하시게 되면 현재 컨테이너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도커 이름은 컨테이너 이름은 lecture 03 언더바 C가 되겠습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이 컨테이너에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하는 명령은 도커 exec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시고 마우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커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lecture 03 언더바 C의 컨테이너에 빈 베어쉘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우분투 환경에 지금 젠킨스가 설치된 버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젠킨스 환경 위에다가 다시
도커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윈도우 버전에 도커를 설치했고, 이 젠킨스 우분투는 또 다른 환경이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도커가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련의 자동화된 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문서들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에 getdocker.com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젠킨스 환경 위에 도커가 다 설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 버전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39.1이 버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도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젠킨스 컨테이너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위치를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VAR 밑에 젠킨스 홈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ls 해보면 지금 여기에 워크스페이스가 들어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GitHub에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 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를 lecture 03P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와 같이 내려져 있고 lecture 03의 P를 누르면 도커 파일과 도커 컴포즈 파일과 main.py인데 main.py에는 hello world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간단한 웹페이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은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를 이 젠킨스 유닛 우분투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렉처 03의 웹 버전인 W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렉처 03W를 하시면 도커 파일과 애플리케이션 파일과 그리고 도커 컴포즈 파일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나중에 또 작업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지금 젠킨스 위에다가 도커를 설치하고 헬로 월드나 간단한 웹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한 상태를 보존을 했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도커 허브에다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커 허브에 로그인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커 허브의 유저네임에 본인의 유저네임을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본인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제대로 돼 있을 경우는 이와 같이 로그인 석시드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현재 상태를 커밋으로 해서 보관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거는 docker commit이라는 명령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ocker commit에 lecture 03C 현재의 컨테이너 이름이 되겠죠. docker의 유저네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유의 유저네임을 입력해 주시고 젠킨스 1.0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현재까지 젠킨스 위에다가 도커를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가 그대로 커밋으로 일단 식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도커 푸시 명령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도커 허브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커 허브에 유저네임을 본인의 것으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는 제 걸로 유저네임을 넣어놓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젠킨스 이미지가 도커 허브에 그대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푸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이 16진수로 아이디가 나타나고 사이즈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제대로 푸시가 됐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커 허브의 탭을 클릭을 하셔서 제 유저네임 밑에 젠킨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 1.0으로 지금 올렸는데 1.0으로 올라왔고 1분 이내에 지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젠킨스 1.0을 내려받게 되면 지금처럼 도커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일 없이 바로 거기에 이어서부터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을 이 젠킨스에 접속을 해서 플러그인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호스트에 8080 포트로 여기 주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 여기에 탭을 하나 클릭을 하셔서 주소창에 로컬 호스트 8080을 한번 입력을 합니다. 8080은 젠킨스의 포트 번호이기 때문에 젠킨스의 웹 버전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이 젠킨스 우분투 환경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패스워드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젠킨스의 홈 밑에 시크릿의 밑에 이니셜 어드민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빨간 부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젠킨스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저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대로 하면 안 되고 홈키를 누르면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캐시라고 하고 한 칸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엔드키를 누르면 맨 끝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이니셜 어드민 패스워드 밑에 있는 비밀번호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젠킨스 우분투에 있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카피를 해다가 왼쪽에 있는 그 패스워드, 어드미니스터 패스워드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컨티뉴를 눌러주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Install Suggest 플러그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약 한 20여 개의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설치가 되도록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플러그인 설치 상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이와 같은 초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계정명을 어드민으로 하고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편한 외우기 쉬운 걸로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본인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에 Save and Continue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인스턴트 컨피그레이션이 나타나는데 눌러줍니다. 그리고 Start using Jenkins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만일에 작업을 하다가 다시 젠킨스에 들어올 때는 로컬로스에 접속을 하면 아까 어드민의 로그인 화면이 뜨면서 거기에서 설정한 어드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 상태가 계속 작업한 상태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와 같이 젠킨스 컨테이너를 실행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만일에 여기에 있는 젠킨스 컨테이너를 빠져나오게 되고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니 그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이 퍼스트 어드민 유저로 정하고 인스턴트 컨피그레이션까지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실습은 교재를 놓고 하나씩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을 그대로 옮겨서 두 개를 같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콘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크레덴셜이라고 맨 밑에 하단의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고 여기에 하단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우측에 Add Credential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금 조건이 똑같이 맞춰지고 있는데 여기는 돼 있고 본인의 유저네임을 여기다가 하나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름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또 정해줍니다. 여기 유저네임은 도커 허브의 유저네임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도커 허브에서 썼던 유저네임을 써주셔야만이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나중에 자동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커 허브의 유저네임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패스워드도 도커 허브에 설정된 것을 그대로 똑같이 맞춰줘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커 허브 하이픈 없이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도커 허브 이렇게 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크레덴셜이 이제 플러그인이 되면서 아이디하고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가 설정이 돼 있어서 이제 젠킨스에서 도커 허브에 어떤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여기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자동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젠킨스의 크레덴셜에서 조금 전에 도커 허브의 유저네임과 아이디로 패스워드를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스코프 투 제이킨스라는 부분에 도메인 부분에 글로벌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Add Credential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유저네임 및 패스워드가 아니고 시크릿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 시크릿 부분에 키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GitHub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Settings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쭉 가다 보면 하단에 Developer Settings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좌측에 Personal Access Token을 클릭합니다. Tokens 클래식을 누릅니다. 그리고 Generate New Token이라고 누르고 Generate New Token 클래식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젠킨스 홈 노트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30일 또는 9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이거를 한 90일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밑에 하단에 선택을 해주는데 리포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드민 ORG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어드민 ORG 훅 3개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단에 와서 Generate Token이라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키값이 발생하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 키값은 이후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곳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만일에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젠킨스 탭으로 들어와서 여기 시크릿 부분에 조금 전에 억세스 토큰에서 만든 키값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이디를 GitHub이라고 써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GitHub이라고 써주시고 Cre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도커와 GitHub에 대한 환경 설정이 크레덴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소스 코드를 GitHub에서 가져올 때는 여기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서 보안 인증을 할 것이고 도커 허브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내려받을 때는 여기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GitHub에 환경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GitHub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여기에 따라 안내에 따라서 GitHub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이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git config 이와 같은 명령어를 줘서 나중에 git config list 해가지고 네임과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름과 이메일은 조금 전에 생성된 그 토큰 액세스 키하고도 동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대로 SS 키를 생성을 해주는데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생성을 해주고 제대로 생성이 되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ssh 홈 밑에 .ssh 밑에 id ed2519.pub라는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sh 홈 밑에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SS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와 같이 캣으로 하고 나서 이 부분을 갈무리해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토큰으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아이콘을 누르시고 세팅스 그리고 SS 키 그리고 New SS 키를 눌러서 여기다가 My Desktop 하고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와 같은 키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데스크탑과 GitHub이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GitHub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 준비가 다 됐다고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젠킨스 환경 설정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